학원만 보내서는 안 된다. 네. 하루 정도 쉬는 시간을 줘야 된다. 네. 이제 필요한 얘기 중위권 학생들. 네. 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중위권 학생들은 사실 어머님들도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신데 학원에 상담을 다니시다 보면 다 뭐 1등급 반, 또 뭐 모의 성적 1등급 아이들만 모집하는 반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부형들도 상담을 다니시다 보면 박탈감을 느끼게 돼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부터 수능까지 종착역에서 만나실 때 누구보다 잘 되어 있으면 됩니다. 절대 늦지 않으셨어요. 선행을 많이 한 학생들도 내신을 더 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자기 과정에서 다지고 하는 친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종착역까지 간다면 선행 많이 했다고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애보다 더 잘하고 대학도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1등급이라고 하면 4%밖에 안 됩니다. 네.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100명 중 4명을 바라보고 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원의 특성이나 구조상 100명 중 4명을 대상으로 그죠.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1등급이라고 모의성적 1등급 반으로 100명, 200명 모인다고 할 때 걔네들이 다 1등급 아니에요.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저 반에 못 들어가서 너무 속상해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맞습니다. 앞으로 1등급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등급을 만들어가는 게 그렇죠. 중요하고요. 네. 현재 1등급, 모의고사 1등급, 내신 1등급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어떻게 네. 보면요. 네. 물론 내신 1등급은 나중에 수시에 도움이 돼요. 그런 점에서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더 좋다, 맞아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고요. 막상 수능에서 1등급을 어떻게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죠, 볼 수 그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수목 금토일 너무 조급하시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학원을 잡는다. 네. 반대입니다. 네. 일주일 내내 학원 보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특히 방학 동안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을 꽉꽉 채우시면 어머니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수 있지만 아이도 너무 지치고 학원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 풀고 공부해내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 학원만 보내서는 안 된다. 네. 하루 정도 쉬는 시간을 줘야 된다. 네. 만약에 다 학원을 잡으셨다면 오전에 하루 뭐 학원을 보내셨으면 낮부터 밤까지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스스로 쉴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시고 하루 정도는 정말 아이가 늘어지게 잘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아이가 이 정도면 그만 자야지 할 정도로 푹 잘 수 있는 하루를 꼭 아이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학원 부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역설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네. 정말 학원 쪽에 있다 보면 그런 느낌 많이 받습니다. 아, 그럼요. 너무 불쌍하죠? 네네, 너무 불쌍하고 저렇게 학원만 와갖고 될 일이 아닌데 네네. 집에 가서 자기 스스로 공부도 하고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리고 애가 너무 지쳐 보이고 마음이 너무 과잉 아파요. 투자 네네네. 되는 거죠. 네. 이제 과잉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기출문제에서 수준에 맞는 그리고 네.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야 네. 되는데 수업만 듣다 보면 네. 자기 공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애와 또 저희 또 주변에 있는 다른 학생들을 좀 도와주려고 제가 나름대로 저는 이제 평가원이랑 뭐 EBS 같은 곳에 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제를 뽑을 수 있고 정답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80% 70% 정도의 정답률 문제들을 다 맞추는 아이라면은 굳이 아이가 시간 내서 계속 맞는 문제를 풀게 하지 말자. 아이에게 시간을 좀 절약시켜주고 엄마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험지를 뽑아서 정답률 우리 아이는 60% 미만만 풀게 해야지 50% 미만만 풀게 해야지 그래서 상위 문제들만 동그라미를 쳐서 아이가 풀고 답을 맞춰줘. 또 거기서 틀린 것들은 오려서 노트 같은 데 붙여서 한 번 더 풀 수 있게끔 붙여서 학생에게 주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아이가 좀 세이브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줬어요. 근데 그렇게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다 너무 좋다고 하고 아이들이 너무 만족스러워해서 전과목을 처음에 수학부터 시작했거든요. 전과목을 그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기출을 더 많이 풀 수 있고 정답률을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중위권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는 80% 미만이라든가 70%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정답률을 어머니들이 조율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보면요. 네, 본인이 쉽고 네, 잘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네, 그런 과목들을 주로 하게 되고 네. 아무래도 좀 안 풀리는 걸 좀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엄마들이 좀 힘들거나 이거 어떻게 하자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더 쉬운 방법도 혹시 있나요? 시험지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좀 편리해지죠. 뭐 아, 네. 빅데이터 사회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게 EBSI입니다. 그래서 네. EBSI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친 맞춤 학습이라는 네. 란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AI 문제 추천 뭐 등 나오는데 어머, 너무 좋아졌네요. 여기서 시험지 만들기에서 보면 네. 분류, 그다음에 기출 검색, 단원명, 작품명 검색까지 아, 세분화돼 있고 과목 영역 등별로 네. 세분화돼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요. EBS 교재와 기출, 점수대 그리고 오답률까지 문항수까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시면 충분히 네. 편리하게 아, 좀 더 체계적으로 네, 할 수 네.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지식과 정보 사회 속에서 정보 싸움이다. 이렇게 볼 네. 수 있는 거겠죠. 아는 만큼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네, 마음이 네. 들고요. 정말 관심과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엄마가 바쁜데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면 저절로 사이가 좋아지죠. 반항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반항을 해도 카톡에 바로 엄마 아까 미안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엄마랑 사이가 좋아야 공부도 잘하고 대학 성공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 둔 어머니들이 고민을 하시는 말 중에 상처받으시는 말 중에 네. 한마디가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엄마가 뭘 알아? 아, 라는 말에 맞아요, 너무 맞아요. 상처를 받는다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간단하거든요.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랑 나름 입시가 됐던 공부가 네, 됐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근데 네. 엄마는 그 말을 못 알아먹는 그쵸, 그죠, 거예요. 그죠. 아이 입장에서 그리고 그렇죠.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지하잖아요. 아들들 보세요. 뭐 유치원생일 때, 초등학생일 때, 뭐 중학생까지는 어느 정도 의지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네, 그냥 무시하기 그죠, 시작해요. 그죠. 혼자 큰 것처럼. 네, 네, 어머님들도 막 상처받으세요. 그런 부분이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네, 맞아요. 어머님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네, 돼요. 그리고 애한테 맨날 공부해, 공부해. 너 왜 수업 왜 이렇게 못해? 국어 왜 이렇게 못해? 하지 마시고 이런 걸 탁 해서 너 부족한 거 엄마가 한번 정리해봤어. 그렇죠. 네가 해보고 너무 도움이 된다면 내가 너 수능 때까지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래. 그렇죠. 얼마나 아이가 감동 먹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부해란 말 안 하셔도 네. 스스로 할 것 같아요. 네, 무언의 압박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 왜 안 하니? 이렇게 말하면 그죠, 그죠. 정말 미안하죠.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네. 미안할 수밖에 없고 할 네. 말이 없는 네.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거기에 곁들여서 이거 하고 너무 힘들지?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밖에 못한다. 그래도 이거라도 해주니까 너가 좀 이렇게 해주면 엄마 너무 좋겠다. 사랑해?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는 자기주도 학습하는 날, 휴식을 주자. 월화수목 금토일 전부 다 학원으로 다 돌리게 되면 아이가 너무 힘들고 늘어지게 자는 날을 아이에게 선물로 줌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원동력을 발휘해서 공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하루 정도를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네, 하루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네, 네. 하루씩이 어떻게 보면 네, 그 다음을 위해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그죠.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으셔도 될 네, 네,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 불안감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이러한 것들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네. 아무래도 엄마가 해준 건데 안 하기 안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엄마를 봐서라도 할 네, 거다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내신 등급을 아주 철저히 관리하자. 네, 그렇죠. 아무래도 내신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수시가 됐던 정시가 됐던 수시에서는 합격과 불합격 결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네. 정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신이라는 제가 수능을 위한 하나의 기초이기도 하고 수능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래서 내신을 버리고 공부를 한다. 이건 핑계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사이트까지 알려주셨죠?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을 이 짧은 겨울 동안에 구안해 나가자. 겨울뿐만 아니라 계속 하는 것도 저는 네.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통해 엄마도 같이 노력하고 있고 학생도 노력을 하자. 네. 동기부여도 되고 네. 응원의 압박도 되고 네.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네.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네. 해주시면 너무 힘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저도요. 좋은 네,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